안녕하세요. 아이앤코 성형외과 원장 박수성입니다. 오늘은 이제 코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코 수술 부작용 하면 굉장히 이제 무서운 그림들이나 무서운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접하게 되실 건데요. 그런 이제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 수술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사실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코 수술을 하셨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코 안에 이제 화농성 염증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는 이제 수술이 끝난 후에 이제 화농성 염증, 아까 말한 세균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들어가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래서 이제 균이 막 발생해가지고 오래 놔두게 되면 이제 그 균을 갖다가 이제 빨리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을 이제 쪼그라뜨리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. 그러면 이제 구축이라는 현상이 생기고 그런 것에 따라서 고름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모든 종류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거는 너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런 합병증들은 꽤 이제 경험이 많으신 이제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 수술을 하신다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또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코 부분에 코 부분의 색깔이 약간 빨개진다든지 하는 게 이제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빨개진다는 것도 보면 코가 빨개지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코 끝에는 이게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피지 부분이 이제 모낭염이 생긴다든가 해서 이제 뾰루지 같은 게 생기고 이제 전체적으로 코 실리콘 보형물을 넣었던 부분에 이제 주위로 염증이 생긴다고 하면 첫째로 이제 빨개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물이 들어간 것처럼 사실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. 사실은 그런 케이스를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. 그런 경우라면 안에서 이제 화농증 염증이 생겼거나 고름이 나온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수술한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얘기는 참 환자분한테는 좀 안 된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염증 상태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사실은 코라는 모양 자체가 이제 없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케이스는 진짜로 우리가 보면 콧구멍을 갖다가 이렇게 콧구멍 두 개의 구멍이 있는 듯한 이런 모양이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. 사실은 앞에서 수술하신 의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좀 더 이쁘게 이제 모양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러 번 수술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염증, 화농성 염증 같은 이제 안 좋은 케이스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점점 이제 코 모양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최악의 경우까지 오게 된 케이스인데요. 사실은 이제 너무 여러 번 수술하는 것도 결국 좋지는 않고 또는 이제 너무 또 예쁜 모양을 추구해서 또 너무 이 코 모양을 갖다가 이제 화려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피부는 점점 얇아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최악의 경우까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경험 많으신 의사분들하고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여러 군데 상담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부작용을 없게 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됩니다. 당연히 안 되죠. 수술을 구축 현상이 얼마나 생겼는지 또는 이제 얼마나 동안 기간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중요하긴 한데 대개 이제 구축코가 생겼을 때는 구축코가 생기는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화농성 염증이 오래돼 가지고 우리 몸에서는 이 화농성 염증이 오래되면 이거 빨리 해결하려고 쪼그라뜨리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좀 딱딱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코가 피부를 좀 딱딱하게 만들고 코가 점점 이게 짧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안에 있는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.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화농성 염증을 치료하고
충분히 이게 부드러워져야 저희가 이제 박리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코를 갖다가 코의 피부를 당겨서 이전 그 구축코 이전 상태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부드러워졌다고 볼 때 그 후에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 뭐 제일 좋은 거는 그 수술하신 그 원장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이제 보통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경과 어느 정도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잘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치료를 잘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사실 큰 문제는 또 해결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과도한 음주, 또 과도한 흡연 이런 거는 뭐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조금 안 하시는 것이 조금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또 뭐 격투기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. 그렇지만 이제 일상생활에 좀 주의해 주신다고 한다면 막 크게 그런 이제 부작용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. 네, 저희가 이제 구축 환자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그 안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많아요. 안에 있는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은 안에 있는 어떤 연골이나 또는 조직이나 이런 걸 계속 녹이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뭐 일단 그런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를 위해서 좋고 나중에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된다 하면 사실은 그 말을 들으시고 좀 제거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. 네, 이번에는 뭐 코 수술의 어떤 빛과 명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어찌 보면 좀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데요.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치료하시는 이제 의사분들의 말을 잘 들으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